이제 마지막 첫 번째 내용이 좀 크게 그렸다면은 이제 파트 3에서는 조금 디테일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에는 제가 그냥 어떤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쓰는 에세이 글 유형만 했는데 뭘 하지 말라는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내용들은 보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대학 정보라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2주에 하나씩 글을 쓰는데 거기에 뭐 에세이 분석하는 것도 다 있고, 오늘 하는 내용의 한 반 정도는 한 4개의 글에 걸쳐가지고 한 10페이지짜리 글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또 에세이 중요성이죠. 항상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에세이를 쓸 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메인 에세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분석을 했겠죠. 해줬나요? 안 했나요? 뭐 안 했어도 다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어떠한 각도에서 들어오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질문 1이라는 거는 background 에세이예요.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내 배경 쓰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누구이면 쓰면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문제는 이제 나의 interest하고 talent, 여기가 조금 문제가 많이 이제 학생들이 1번 에세이를 만약 쓸 거라면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는 건 딱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interest를 쓰기가 제일 쉬워요. 내 몸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supplementary essay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너 뭐에 관심 있니? 너 뭐 공부하고 싶니? 그래서 에세이 2개가 겹쳐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준 이유는 뭐냐면은 2가지 측면에서 이 학생을 보고 싶다는 건데, 그 내용이 겹치는 순간 본인은 50%밖에 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을 했을 때 이 인트레스트는 어렵고요. 탤런트를 또 쓸 때는 좀 어려운 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탤런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근데 뒤에 보세요. So meaningful, they believe the application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이게 핵심이거든요.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talen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 게 핵심이에요. 이거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고 쳐요. 그리고 인트레스트를 썼어요. 근데 질문 보면은 이거 없으면은 내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 얼마나 이상한 애예요. 자기 삶이 컴퓨터 사이언스, 뭐 AI가 다 하고 있는 세상에서 왜 그걸 쓰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썼을 때 뭐냐면 이 전제 조건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것도 2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을 그만큼 투자했냐 안 했냐예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내 삶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은 왜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를 사람들이 놓쳐요. 또 여기서도 보면 제가 2개 했을 때 항상 이력서랑 자기 자신이 항상 같이 움직이거든요. 다시 보면은 이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고, 중요하다면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또 아니에요. 질문 자체 요 앞에만 보면은 무엇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 보면은 무엇보다는 또 왜예요. 그리고 너는 누군지. 항상 아까 말했죠. 무엇이 아니라 또 이것도 후 질문이에요. 또 4번 보면은 problem you have solved, the problem you would like to solve. 그래서 너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이것도 나는 과학자로서 뭔가 해결하고 싶다. 좋아요. 그런데 조건을 한번 봅시다. 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은 큰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였다면은 인류가 벌써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본인이 더 작은 문제를 해결했든지. 그래서 전제 조건을 봅시다. Anything that is
of personal importance. 중요한 거는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남이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무엇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한 건 뭐냐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그 토픽일까요? 1차적으로 bad topic은 없어. 거의 99% 없어요. 물론 하면 안 되는 건 몇 개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나와 그들이 원하는 거에 대립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걷는다고 칩시다.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가는 거는 와 대단하다. 좋잖아요. 좀 있어 보이고. 근데 계단 올라가는 거? 에이 저거 뭐야. 근데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든 계단을 올라가서 느꼈던 똑같이 학생은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마운트 에베레스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와 너 마운트 에베레스트 갔다 왔어? 와 이게 이러한 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쓸 때는 기대감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Climbing stairs. 저는 제가 썼던 에세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얘였어요. 저는 항상 4년 전에 MIT 가는 학생 에세이가 딱 이거였거든요. 걔네 학교 계단이 100개예요. 그 에세이를 보면은 계단 올라가면서 투덜거리다가 힘들었다가 또 갔다가 돌아갔다가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계단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경쟁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그 이제 운동이나 뭐 이제 음악이나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죠. 나는 스테이트 챔피언십에 나가서 1등했다. 나는 거기서 뭐 1등. 그래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요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중요하죠. 올림픽 만약 여기서 아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면은 그걸로 쓰세요. 그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아무나 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쓰세요 진짜. 근데 좀 강조하는 면입니다. 올림픽 하기도 있고 그냥 가족 내에서 엄마랑 이제 내기하는 거. 그 아침 7시에 일어나면은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소세지로 아침 해줄게. 근데 너가 아침 7시보다 늦게 일어나면은 너는 그냥 알아서 그냥 학교 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더 실수하는 것도 발견하고 더 지극히 자기 자신이 돼요. 소재도 얘가 더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얘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 이제 인턴십. 골드만삭스는 지금 뭐 되게 좋은 회사인 건 아시죠? 골드만삭스는 되게 좋은 회사죠. 그래서 여름에 나는 뭐 삼성에서 인턴을 했다. 아니면 나는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인턴을 했다. 어느 병원에서 인턴했다. 그 얘기를 써요. 근데 치킨숲 이건 뭐냐면은 그냥 지역 편의점이라고밖에 안 거예요. 그냥 편의점. 요 앞에는 LG25에서 인턴을 했다. 그러면 이제 99%의 부모님은 야 이 새끼야 너 무슨 LG25에서 했던 거를 쓰려고 그래. 일단 거기서 일을 못하게 할 거고 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 투자해가지고 유학 보냈는데 너 시급 8,000원 받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글은 여기서 나와요. 왜냐면은 일로 가면은 자기가 최저 시급 받는 사람 한번 대접도 받아보고 맨날 오냐 하다가 좀 혼나도 보고 그다음에 관두고 싶었던 순간에서도 참고 그다음에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기 가면요 그냥 정장 입고 출근해요. 출근 가요.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뉴욕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일했을 때 저희 사무실도 많이 왔어요. 애들은 다 정장 입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쭉 쳐다봐요. 그러면 제일 처음 듣는 순간은 또 어떤 파트너 아들이야. 또 어떤 파트너 그 아들 뭐 아는 사람 아들이야. 그리고 자기가 막 열심히 소개를 해요. 듣는 척. 알았으니까 야 너 앉을 때 어디니? 제가 물어봐요. 걔한테 너 앉을 때 어디니? 그러면 이 방으로 가라 그러던데요. 한숨 쉬죠. 그러면 야 저 구석에 좀 앉아 있어봐. 그리고 까먹어요. 그리고 걔가 중간에 와요. 저 밥은 어떻게 먹죠? 밥은 꼭 챙겨달라 그러더라고요. 밥은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그 비서 불러가지고 밥 좀 챙겨주라 그래요. 그리고 뭐 좀 하고 싶대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이제 어느 연구소 소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사업을 한다고 쳐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한테 중요한 걸 맡길까요? 안 맡겨요. 그냥 보는 거는 귀찮고 언제나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쟤는. 그래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배우는 게.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은 소재를 고를 때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얘기.
남들 이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환상이에요, 이거는. 네, 이런 거 쓴다고 해서 좋은 데 못 가요. 네. 차라리 그냥 편의점에서 한국 와가지고 방학 때마다 LG 25시에 가서 편의점에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그 뭐 일주일 동안 무슨 어디 대학 연구소 가서 그냥 찌글찌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림자 노릇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친구 소재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은 모든 에세이 질문들은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기회예요. 그래서 활동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99%는 다 좋은 주제고 1%가 안 좋은 주제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애가 되게 재밌는 저한테 사적인 질문을 했어요. 쌤 그 동영상 보니까 그 되게 사적인 걸 쓰라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는 걸 쓰라 그랬는데 쌤 그럼 저는 제가 중3 때 대마 쇼핑거 쓴 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너는 참 성공한 애다. 근데 너가 알아야 되는 게 솔직해지는 것과 불법과 합법을 구분 못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불법적인 요소는 쓰지 마세요.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그러면은 정학을 먹었다. 그건 써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때렸다. 저도 뭐 중학교 때 정학 몇 번 받아보고 고등학교 때 저희가 전교생이 102명이가 그랬는데 한 13과목에서 한 101등도 해보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저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불법적인 요소 쓰지 말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누구 비하적인 거. 내가 미국 갔는데 애들한테 막 깜둥이라 그랬다. 그런 거는 애가 첫째 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냥. 그리고 막 왜 쟤네들은 얘는 되게 관찰을 되게 잘하는 애예요. 그건 되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흑인들은 주로 뭐뭇을 많이 먹더래요. 자기 룸메이트가 흑인이었는데 걔는 맨날 프라이 치킨을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걔네들 프라이 치킨 많이 먹어요. 그 남쪽에 가면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야, 한국에는 KFC 말고 우리는 치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또 맥주를 집어넣더라고요. 걔가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인종차별적인 건 쓰지 마세요. 그거 외에는 다 괜찮아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요거 아세요? bad essay. 또 하면 보는 건 피해자 에세이도 좀 쓰지 마세요. 내가 항상 우리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 항상 차별을 받는데요. 당연히 차별 받겠죠. 당연히 차별이 아니라 그냥 차이를 느끼는 건데 차별을 받는다. 언어적 차별을 받았다.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미국 갔는데 내가 언어를 못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럼 저는 아우 불쌍해. 이게 아니라 너 바보냐고. 너 미국 갈 때 당연히 그거 느낀 거 아니냐고. 당연히 너가 언어를 못하면은 경험할 거 생각도 못하고 갔냐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victimization은 요새 사회 애들이 보면은 이게 좀 동정심을 얻고 싶은가 봐요. 사람들한테. 이게 좀 이제 감동적인 글을 쓰려고 하니까 동정심으로 변했는데 그런 거는 다 안 좋아요. 저는 항상 suck it up. 그건 다 참고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봅시다. 그러면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이제 이 포인트들은 이제 에세이를 쓸 때 그냥 주의해야 되는 것들인데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아까 예시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사정관이 좋아할 만한 에세이를 쓰지 마세요. 되게 모순적이죠.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가 뭔데 그 사람이 좋아할 에세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입학사정관이 좋아할 만한 에세이를 써야지 하는 순간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자기를 잘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지 말고요. 두 번째 뭐냐면 솔직하게 쓰라는 거. 그 다음에 be relevant. 이게 뭐냐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be relevant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제가 파트 1에서 말했듯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알고 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be relevant는 뭐냐면은 나의 얘기잖아요. 왜 근데 글의 반은 엄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글의 반은 왜 잃어버린 강아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니면 글의 반은 왜 아픈 나의 사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얘기 쓰세요. 근데 애들이 이건 좀 문제가 뭐냐면은 배경을 이렇게 딱 설정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650단어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글이. 근데 남의 얘기를 300단어를 쓰는 순간 나의 얘기가 300단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를 쓰지 마세요. 이제 주로 이런 남의 이야기 쓰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에세이 서두에 첫 번째 되게 유명한 말을 써요. 뭐 에이브라임 링컨이 했던 말, 뭐 누가 뭐 간디가 했던 말, 그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줘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평가하는 사람들도 다 거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이거 누가 했는지. 그걸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냐면은 앞에 내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는 잘 존경을 안 해요. 애들이 보면은. 아빠를 존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무뚝뚝한데 내가 힘들었을 때 뭘 해주시고, 아빠는 뭐 나같이 유학을 안 다니셨는데 혼자서 성공하셔가지고 뭐 서울대 가지고 지금 뭐 회사의 CEO다. 그리고 아빠는 뭐 좋아요. 뭐 아빠가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아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 논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일치시키려고요. 아니면 저와 대조시키려고요. 좋아요. 그러면 단어 선택을 잘해가지고 10단어로 쓸 건 한 단어로 쓰세요. 10문장을 쓸 건 한 문장으로 쓰고. 뭐냐면은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다 자르세요. 다 빼세요. 그 다음에 또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명확하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까지 해왔던 과거형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랑형 에세이는 과거형이겠죠.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지금도 뭐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세이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여줬던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든지 얘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에 가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즉 수상만 뭐 10개 수상을 했다고 쳐요.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수상 많이 하겠네. 그거는 이제 경력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한 게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많이 잘 못하더라고요. 5번은 뭐냐면은 너무 잘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와우 이거 정말 최고다. 그거는 1년에 한두 개도 안 나와요. 전 세계에서 한두 개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와우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글이 이상해져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시중에 가가지고요. 하버드 대학교 합격한 100개 에세이 그거 보고 쓰지 마세요. 벌써 합격한 글은 지금 재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도 다 기록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와우면은 우리 선배 중에 혼자 이제 꾹 갖고 있는 거죠. 작년에 예일 간 우리 선배가 에세이 내가 어떻게 힘들게 구했다. 그냥 폐기 처분하세요. 그거 작년에 간 거는 더더욱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좋은 에세이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글이 좋았다라기보다는 그 에세이 아까 그랬잖아요. 에세이의 근거가 되는 활동이 다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글이에요. 그러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래서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학부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프레셔 주지 마세요. 즐기라고 하세요. 솔직한 담백한 모습 나오면 돼요. 지금 몇 살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몇 살 애가 글을 쓰는 거죠? 대학교 에세이는 고3이잖아요. 17살, 18살. 부모님들은 뭐 40대, 50대, 60대잖아요. 어떻게 17살 애한테 50대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과 삶의 지혜를 걔한테 바래요. 얘한테 그게 나오면 얘가 이상한 애예요. 얘가 나오면은 뭐 주민등록을 속였거나 아니면 되게 불쌍한 애예요. 불쌍한 애. 자기 주장 하나도 못하고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사는 애예요. 그런 애들 원하지 않아요. 딱 17살 애가 쓸만한 내용. 유치해도 쓰라 그러세요. 그게 학생이니까. 이 와우도 엄마가 와우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와우 하는 순간 안 좋은 글이에요. 오히려 엄마가 좀 이해 못하는 게 좋은 글 같아요. 이제 언어도 조금 이제 어린애가 쓰는 좀 짧은 문장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표현도 좀 그렇게 쓰고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제 유학했던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그러면 GRE 단어 외우고 어려운 단어 많이 아세요. 근데 애들이 쓰는 단어를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생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나쁜 글이라고 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17살에 쓰는 겁니다. 17살에 맞게 쓰세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또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연결하는 거죠. 지나치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 애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수십만 명이 있고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애들은 벌써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뭐 1990년도에 이제 MIT에 간 한국인 학생들 5명 그 프로그램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20년 뒤에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거기에 하나 나는데 한 명은 뭐 교수하고 있고 한 명은 뭐 이제 증권사 같은 데서 일하고 있고 뭐 한 명은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막 뭐 근데 그런 애들이 특별한 애들이고요. 그 일반적으로 내가 뭐 지역 뉴스에도 안 나왔다 그러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 개인으로 생각하는 거나 그 학생의 이제 캐릭터는 특별하다기보다는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소중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덕망을 갖고 있는 아이. 우리 애가 너무 많이 울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병이 있어서 우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이게 너무 애가 마음이 여려요. 그러면 그걸로 에세이를 써야죠. 왜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좋은 애들은 나중에 힘들거나 아픈 애들을 품을 수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학교들을 원해요. 그게 특별한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뭐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 뭐 에버레스트 갔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가장 2번, 3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이에요. 그 메인 에세이를 쓸 때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라는 거 한번 부모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잘 기억에 남아요? 재밌는 얘기 기억에 남죠? 감동적인 얘기 기억에 남죠? 아니면은 인물이 특이한 얘기도 기억에 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 글이. 하나는 등장인물이 나와야 돼요. 아까 말했죠? 자기 글이라고요. 등장인물이 뭐를 경험해야 돼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개 쓰면 한 개의 사건이 모든 거를 좌우해 줘야 돼요. 이 등장인물이 이 사건에서 이제 행동을 해요.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를 가야 돼요. 클라이맥스. 근데 클라이맥스를 갔을 때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들은 뭐죠? 반전이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보다 반전이 있는 영화가 기억에 남아요. 에세이도 반전이에요. 반전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자랑스러웠던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이 틀린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못한 것이 지금 생각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라이맥스는 이러한 반전이 나요. 자기를 재평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아 개발, 자기 성찰, 발전 가능성 그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반전이 나오려면은 나의 장점만 다 나오면 안 되죠. 내가 믿었던 게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내가 가치를 가졌던 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봤던 게 지극히 부분밖에 안 됐다는 걸 수도 있고 이러한 반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은 아까 말했듯이 그 나의 미래 방향성이 되겠죠. 이거를 그냥 서술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경험했던 다른 그 사건을 묘사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고 간접적으로 표현해도 된다고. 이게 이 끝부분에 나와요. 반드시 이러한 4가지 요소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4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제일 기억 남는 영화나 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반전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반전. 학생이 이 반전을 통해서 성숙을 한 거예요. 이 에세이도. 그래서 읽었을 때 소재를 보지 말고요. 아, 얘가 이렇게 생각이 변했구나. 이랬을 때 와우. 이게 나오는 거지. 그 에버레스트 갔다고 와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 근데 이제 살짝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3번째는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도 논리적인 글이에요.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라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논리의 종류와 논증의 오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원인 결과, 비교 대조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직접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논리 기법을 가지고 이게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글이 되게 강조가 되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업에 다 나오는 거예요. Fallacies of generalization, compare contrast, cause and effect, 그다음에 appeal to authority, appeal to majority, rejection of minorit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단 내가 무슨 과학고를 다녀가지고 사회과학을 안 배웠다 그러면 못 배울 수도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학교에서 영어 배우고 역사 배운 아이들은 이 논리 구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논리 구조에 바탕을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서 신경 쓰고 있어요. 이 소재에서. 4번은 뭐냐면은 또 이거는 너무나 잘 쓰고 싶은 아이들이 쓰고 싶은 거. 메인 에세이는 영문학 숙제가 아니고 또 성인이 작성한 글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면요. 너무나 애들이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애들이 1차적으로 자기가 아는 단어로 다 써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thesaurus로 가가지고 그 단어를 넣어요. 그럼 어려운 단어 뜨잖아요. 이 단어. 다 어려운 단어로 바꿔놔요. 그거는 많이 해요, 애들이.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저 때는 이제 책으로 보관한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찾아서 쓰는데 끝에 가면은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단어마다 문맥상 쓰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쓰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져요. 그리고 또한 잘 보세요. 얘가 토플 점수가 제가 넉넉히 101점이에요. 근데 SAT 리딩 점수가 650이에요. 그런 애가 그런 단어 몰라요. 그런 단어 다 알면은 벌써 780점, 800점 나왔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영어 숙제가 영문학 숙제라고 아니라고 한 건 뭐냐면은 너무나 어렵게 쓰지 마세요. 내 점수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법적 오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기교 부리지 마세요. 기교. 내가 SAT 리딩이 600이고 토플이 75점이다. 그런데 쓴 거 보면은 무슨 박사 기자가 쓴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대필일의 근거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문제가 됐을 경우는 뭘 제출하라 그러냐면요. 학교 영어 시험에서 제출했던 라이팅 샘플 몇 개 제출하라 그래요. 그리고 비교해요. 들통나겠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고요. 아까 강조한 거. 성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애가 쓰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17세 애고 리딩이 620점이고 토플이 90점이라면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영어를 쓰면 돼요. 근데 난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정도 수준의 영어를 쓴다고 해서 애가 무식한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영어를 쓴다고 해서 애가 성숙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영어를 쓴다고 해서 경험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내용은 다 풍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현력이 아직 좀 서투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셰익스피어처럼 쓰는 거는 이것도 정말 망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1차 쓰고 어렵게 바꿔놓고 그냥 내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부모님이 고쳐주지 마세요. 부모님. 특히 이제 대학원 갔다 오신 부모님들 아니면 학교에 계신 부모님들 아니면 지금 전문직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 애들 거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빠인데요. 그럼 막 이런 거 써놔요. 근데 보면은 거의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듯이 써놔요. 근데 부하 직원은 30살이고 얘는 아직 대학교도 안 간 17살이에요. 커멘트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좀 정리하는 건데 나의 두 가지 측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측면. 여기 반전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경험을 한 나의 모습. 그래서 이런 반전이란 거는 좀 쉽게 풀이하자면 나의 두 가지 자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읽었을 때 얘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지 말라는 거 또 계속 쓸게요. 이거 이제 이 블루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칸 뒤로 가겠습니다. 한 칸 뒤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3인데 앞에 되는데 방금 얘기해 기교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력서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력서에 의존하면 나열한 시기밖에 안 되니까. 두 번째, 누구를 임프레스하기 위해서 쓰지 마세요. 방금 말한 거죠. 남의 이야기도 쓰지 마시고요. 나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식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5번 기교에 쓰지 말고 6번 아까 말했죠. 패션이라는 단어는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4번하고 6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좀 나온 거니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이 글의 잘못된 점은 뭘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글은요? 이건 반전이 없잖아요. 성장이 그렇죠. 성장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되게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글은 뭐냐면은 이런 발전 가능성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랑형 글밖에 안 돼요. 요거 볼까요? 패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일단 저는 말기를 바라요. 왜냐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어요. 이 단어 쓰기 위해서는요. 패션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성이죠. 1차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2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영어 다 알잖아요. 패션이란 거는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 별로 그래서 패션이라는 단어 쓰려면은 솔직히 미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막 6시간, 10시간씩 해야 돼요. 근데 뭐 일주일에 2시간 하는 거 째글째글 거리면서 I have a passion for engineering. 뭐 I have a passion for computer science. 저리 가라예요. 얘는 패션이 없는 애요. 있는 척 하고 싶은 애요. 그래서 패션은 단어는 되게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은 그대로 제 말이 아니라 스탠포드에서 매년 입학처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패션이다. 그리고 제일 실망하는 단어가 패션이고 가장 아이들이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패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학생 에세이에 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근거를 찾으세요. 과연 얘가 이거를 쓸 재량이 되는지. 쓰곤 쉽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근거가 없는 허풍인지 진짜 이건지 그건 나중에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결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랬죠. 결론에서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적절한 예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좋고. 근데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어느 게 더 좋냐? 후자가 더 좋아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거는 에세이는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아니면 말하고 싶은 거를 다 보여줘야 돼요. 나는 성실한 아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진짜 성실한 애구나. 나는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니까 와 얘는 진짜 남을 배려하겠구나.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보면은 이제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메인 에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메인 에세이와 서플 에세이는 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주는지 한번 이 표로 통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뭐냐면요. 메인 에세이는 지극히 나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조금 더 추궁식이에요. 추궁. 뭐냐면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다 내잖아. 이력서나. 근데 그거 좀 추궁하는 식이에요. 왜냐면은 너가 이런 활동에서 보면 너가 어떤 메이저 공부하고 싶니? 너는 왜 이 학교 오고 싶니? 너한테는 뭐가 관심이 있니? 너 활동은 뭐가 제일 좋니? 너한테 제일 중요한 커뮤니티는 어디니? 우리 학교에 너가 적합학교 갔니? 아니면 너 한번 친구한테 편지를 써보렴? 그것도 있어요. 룸메이트한테 편지 쓰기. 그 다음에 너 미래에 뭐 하고 싶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어진 객관적인 이력서에 기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력서 원서 자체로 보면은 액티비티 섹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는 10개에서 15단어밖에 못 써요. 그래서 충분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력서도 길어봤자 2장이에요. 2장은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디란 건 1장이고. 그러면은 어느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세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활동에 대한 진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배웠는지. 그 반면에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 살짝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도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에세이를 물어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학교의 특징이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뭐 예일 같은 경우에는 3, 3, 2니까 8개 질문 중에 한 4개가 리더십 관련된 거예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3개, 3개, 뭐 2개, 그것도 3개, 9개인가 그런데 3개가 너가 자주 읽는 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너가 자주 읽는 저널이 뭐냐.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콜롬비아는 뭘 가장 강조한다 그랬죠? 리서치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소셜 애드보커시인데 걔네는 5개 에세이 중에서 2개가 이제 백그라운드예요. 너는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왔니? 근데 특이한 백그라운드는 또 뭐냐면 넌 어디 살았니까지 물어봐요. 걔네는요. 그거 왜 이제 액티비티 물어보고. 근데 액티비티도 넌 남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줬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지아 텍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질문이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innovation,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쓰는 단어 이게 entrepreneurship 해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업적 방향으로 나갈래 요렇게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community 해가지고 너가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거니? 걔네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태기를 해야 되니까. NYU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는 하나지만 Y스쿨 에세이지만 전제 조건이 좀 달라요. 걔네들은 전제 조건을 두 개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diversity, 하나는 challenge, 새로운 도전들.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또 반면에 되게 지극히 전통적인 학교들, 코넬 같은 경우에는 Y 메이저 에세이 딱 하나예요. NYU랑 같지만 에세이는 똑같아요. 근데 단서가 달라요. 아까 NYU는 말했듯이 diversity하고 Y 그 challenge라고 했다면은 코넬 같은 경우에는 Y 메이저라고 하지만 아래 Y 코넬이라고 또 추가를 해놔요. 그러면은 너가 관심 있는 것과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매칭을 시키려는 거죠. 똑같은 Y 메이저 에세이지만 그 단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와야 돼요. 이와 같이 그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통해서는 그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 학생이랑 이 학교가 원하는 그 인지상을 매칭시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런 거와 다 상관없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메인 에세이 그럼 좋은 건 뭘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면 돼요. 정상적인 아이는 뭐냐면은 예의 바르고 착하고 감정 풍부하고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 많고 행동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메인 에세이에 나오는 거예요. 골드먼 삭스 같으면 여기다 쓰세요. 그냥 한 줄. 이쪽에다 쓰는 거예요. 차이는 알겠죠 이제요. 그래서 이제 좋은 메인 에세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혹시 했나요? 에세이별로 분석? 그거는 안 했다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하고요. 지금 여기 많이 덥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만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이제 메인 에세이와 좀 다르게 규칙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메인 에세이가 지극히 주관적인 글이었다면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지극히 객관적인 글이에요. 그리고 메인 에세이가 지극히 나의 who라는 거였으면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좀 much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전적으로 액티비티와 관련돼 있는 질문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너한테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가 뭐냐? 그러면 액티비티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액티비티 에세이는 그 중요도 기준이 또 이제 학생의 성격을 나타내줘요. 예를 들어서 저는 꼴보기 이런 말 써도 되나? 제일 싫어하는 애들 뭐냐면은 학생의 6개월하고 거기서 리더십 한 학기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액티비티래요. 얼마나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애예요. 진짜 자기 과시밖에 모르는 애예요. 또 많이 하는 애들이 뭐냐면은 저는 로보틱스가 좋아요. 쓰던 이유 보면은 정말 한심해요. 대회 나가서 1등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하다는 거는 뭐가 중요했다는 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4년 내내 내가 봉사를 했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액티비티 에세이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 오래 했으니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오래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 에세이.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커뮤니티는 어디냐? 했을 때 또 애들이 자랑을 해요. 골드먼 삭스 가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일은 무슨 개뿔 일을 해요. 가서 그냥 앉아있어 왔을 텐데 거기서 일을 했는데 와, 이 앞으로 있는 금융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여기 뭐 4불짜리 스타벅스 커피도 맨날 공짜로 마실 수 있고 얘는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한 애예요. 그 대학교 가서부터 벌써 뭐 연봉 1억, 2억, 3억 자기 발전을 위한 생각밖에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에세이도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무엇을 말하는 것 따라 가지고 이 학생의 가치관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쓰면은 얘는 진짜 나중에 감옥만 안 가면 다행이에요. 화이트 컬러 크라임 안 저지르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액티비티랑 커뮤니티 에세이를 조금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건 다 있잖아요. 그건 Y 메이저 가서 쓰라는 거예요. Y 메이저에서 내가
그 뭐 사이언스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로보틱스 써야 되겠죠. 당연히 사이언스 클럽 써야 되겠죠. 내가 무슨 사회과학을 하겠다, 비즈니스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고드먼삭스를 써야 되겠죠. 그때 쓰는 거지. 여기 액티비티의 중요도를 따질 때는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냐예요. 그리고 이건 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이제 원서상 액티비티 10개를 나열했을 때도 그걸 꼭 따지세요. 내가 얼마나 이거를 오래 했는지. 오케이? 그게 이제 서플리멘트에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뭐와 연관되냐면은 이제 앞에 나왔던 1번, 2번 질문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어요. 제가 말했던 그 액티비티 에세이하고 커뮤니티 에세이랑 연관시키지 말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why major essay하고 why school essay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할게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할게요. 아니 엔지니어링 제일 많이 가구나. 엔지니어링을 합시다. 내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다라고 써요. 그럼 그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만약 유펜 같은 경우는 650단어를 주는데 코넬도 650단어 주고 650단어고 유미시간은 500단어 줘요. why major 에세이를 쓰라고 할 때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나는 엔지니어링 하고 싶습니다. 나는 I want to study engineering. 아니 좀 더 멋있게 하면 I have a great passion for the faculty of engineering. 10단어로 썼다고 쳐요. 아직도 490단어 남았어요. 뭘 쓸까요? 뭘 써야 되죠? 1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액티비티가 나와야 되죠. 내가 이거에 관심을 어떻게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3분의 1 정도 된다면은 이제 거기서 더 큰 트위스트는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뭘 공부하고 싶다는 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안에서도 다양한 서브필드가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학교 서치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1학년 때 커리큘럼은 어떻고 학교 4년 커리큘럼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전공을 했을 때 통합과정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연구나 활동하는 랩은 뭐가 있고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교수님은 누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찾은 다음에 내가 했던 활동과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근거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인 결과론이 나와야 돼요. 나의 과거에 했던 그 행동들이 과거가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미래가 되고 이 학교가 이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기회고 그거는 학교 서치를 충분히 해야 돼요. 단순히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요. 그 Why Major School SS라고 할 때 많은 학교가 단서를 또 달아놔요. 쓰지 말라는 거. 우리 학교의 reputation, ranking은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MIT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났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그 학교 가보세요. 자기네가 1위라고 계속 강조해요. 당연히 아는 거 쓰지 말고요. 나에 맞는 그 학교 정보를 매칭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의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1, 2 제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력서를 또 나열해버려요. 그건 저한테 하는 게 이력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이력서가 소재가 되는 거고 그 이력서 안에 있는 활동들을 또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걸 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그래서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A를 했으면 왜 했는지 또 A를 해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가 B에 대한 원인이 되고 또 B에 대한 결과가 C에 대한 원인이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절대 이력서가 반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학교에 진짜 가고 싶다라는 거를 말해주세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또 많이 오해하는 게 끝에 가서 P.S. I would do anything to go to this school. 난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겠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얘기죠. 범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찾았다는 걸 보여주세요. 단순히 구글링 한번 해가지고 UIUC, Engineering 해가지고 Page 1. 그래도 또 어떤 때는 그럼 페이지 10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웹사이트 가면요. 학교 그 뉴스 게시판이 있어요. 이 학교에 최근 뭐가 있었는지, 최근에 어떤 활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기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깊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알아보면은 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Y Major Essa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별도로 한 페이지 한 거 뭐냐면은 학교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있어야 되고 그 리서치를 또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그 하나, 둘 의 정보를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에세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에세이라는 게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두에는 왜 중요한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에는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웃기게 들릴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그냥 요금 에세이는 본인이 써봐야 돼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또 에세이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제가 제일 불편한 부분 또한 예시를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 대학교 갔는데 그 사람과 여기 제가 띄워놓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기분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많이 못 쓰고 또 그거에 또 동시에 반대편은 뭐냐면은 전형화된 에세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쓰세요. 쓰고 고쳐야지 에세이가 나와요. 그냥 오늘 가가지고 야 이거에 맞춰서 쓰라니까 야 너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요. 그냥 먼저 편안하게 쓰라 그러세요. 그리고 쓴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준들 갖고 이제 체크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피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다르게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누구나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가장 잘 쓰기 위한 팁은 한 가지.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학생이 학생의 생각을 쓰라 그러세요. 나중에 조언은 해주되 너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그러면 바보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이 쓰는 글이니까 학생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은 없죠. 이거 보는 학생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써요. 시간 많이 투자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관련해 가지고. 네. 네네. 학문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 Y 스쿨 에세이는 저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Y 메이저랑 같이 나올 때가 있고 Y 스쿨이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이제 브라운은 따로 돼 있어요. Y 메이저가 있고 Y 스쿨도 있고 콜롬비아는 조금 애매하게 섞여져 있어요. 왜냐면은 Y 콜롬비아 나오고 또 Y 콜롬비아가 또 나와요. 왜냐면은 두 번째 건 아카데믹 하게 쓰라고. 그래가지고 질문에 따라 다른데 이제 Y 스쿨만 나왔더라면은 아카데믹 한 것만 쓰면 안 돼요. 본인이 이 학교 잘 보세요. 아까 그 학교들이 그 표방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수영을 진짜 잘해요. 그러면은 이 학교는 그 주니어 바시티 팀은 없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수영 코칭이나 튜터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했기 때문에 난 그거 참여해가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아카데믹한 걸 안 쓰더라도 내가 쓰는 그 기타적인 거 요소들이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 했던 그 활동과 연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뉴욕은 도시 한복판에 있다. NYU는 그래서 가고 싶다? 그건 뭔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패션에 대해서 활동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NYU 가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시골에서 내가 과거에는 온라인 많이 했지만 NYU처럼 공짜 뉴욕처럼 패션쇼도 많고 소같이 젊은이들이 많은 데 가서 나는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맞죠. 왜냐면 본인이 했던 과거와 현실이 매칭이 되니까.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간다면은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Y스쿨 했을 때 반드시 아카데믹한 요소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카데믹한 요소만 쓰지 마세요. 근데 단 두 번째 넌 아카데믹 했을 때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지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은 학교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걸로 가져와야죠.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한지. 그것만 하면은 좋은 글이 될 겁니다. 네. 뭐 에세이 항상 에세이는 이렇게 개별 이렇게 하다 질문 없고 이제 끝나면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에세이는 이제 좀 이렇게 개인적인 거니까. 오늘은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에는 또 모든 자료는 저희 팀장님이 한 월요일이면 화요일이면 올라가겠죠. 화요일은 저희가 인터넷에 올라갈 거고요. 동영상은 안 올라가도 PPT는 올라갈 거고요. 전에 것도 다 올라가 있고 만약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끝난 다음에 저랑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 48시간 이메일 시스템도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문의하셔도 저희 답장 성실해 드리고요. 아니면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덥네요. 어쨌든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